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한번 보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는데, 자, 그것들. 자, 그 다음에 일단 반도체 장비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TSMC 일단 실적 발표 있었죠. 그 다음에 ASML의 실적 발표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실적이 좋은 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4세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AI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TSMC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요게 간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AI가 살아있으면서 하드웨어가 달리고 있다.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무래도 이어져야 되겠고, 충분히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데 잡주들 있죠. 자, 같이 무너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데, 자,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시장 자체가 견고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좋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글도 좋았고, 자, 테슬라도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빅테크 중심으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자체가 아무리 시장을 갖다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일단은 파이낸셜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좀 내려갔던, 올라갔던 폭을 거의 다 갈 때면서 깎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거의 뭐 나쁨 쪽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시장이 좀 혼조세가 많았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도 좀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도 경기 방어주도 오른 반면에, 자, 경기하고 좀 상관없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혼조세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안 좋았던 것은 파이낸셜이 좀 안 좋았고, 신용 때문에 안 좋았죠. 테크놀로지도 그제 어느 정도 일단 2% 상승했으니까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상당히 혼조세로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CPI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익이 좀 발생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되고 있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닝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금융주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인수합병의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물론 신용 때문에 약간 일단 하락은 있었죠. 다시금 반등이 되었고, 자, 팩셋에 따르면 S&P 500의 지수의 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8.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루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분기 연속 한 13% 이상의 증가율을 갖다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는 일단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노동시장이 좀 약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 때문일 가능성도 있겠고, 또한 정부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데이터가 부족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서 단서를 찾기보다는 투자자들은 평소보다도 경영진의 실적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닝스콜의 Q&A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직원 수라든지 AI 도입,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부분이 잠재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AI 때문에, 그 다음에 혁신이 어떻게 일단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의견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청취를 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강력한 실적 자체를 본다면 일부 투자자들의 최근 우려를 완화할 수가 있는데, 자, 요번에 S&P 500 지수가 급격히 반전세를 보였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은 AI 랠리가 잠재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신용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적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10월에 금리 인하가 있죠. 자, 금리 인하가 있으면 아무래도 주가는 또 상승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9월에 일단 CPI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갖다가 종료하겠다. 자, 그런 신호도 보내고 있고, 또한 10월에 회의에서 0.25% 정도의 추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데 거의 만장일치가 나오고 있죠. 자, 만약에 만장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일단은 인하가 일단 못할 때,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시장에 일단 악영향을 미치려면 아무래도 CPI 지수가 상당히 급등해야 된다.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 이상으로 큰 폭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팩세스에 따르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있죠. CPI. 자,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2.9에서 3.1로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월간 인플레이션, MOM을 본다면 0.4에서 0.39로서 조금은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콜 CPI 있죠. 변동성이 큰 식품이란지 에너지 제외한 것들. 자, 그런 것들 월간에는 0.3%, 연간은 3.1%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뛰지 않는 한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향후 3, 4개월이 있죠.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약간 상승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갖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너무 많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까지 7,200까지 S&P 500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거의다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연말 앞두고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경제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 이제 무역 긴장이 계속이 될지 이런 것들도 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 아무래도 수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CPI 있죠. 콜 CPI 같은 경우는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3에서 0.3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CPI 지수 있죠. 요거 자체는 0.4에서 0.4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OM. 그 다음에 CPI 헤드라인 지수는 아무래도 2.9에서 3.1까지 약간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뭐 요대로만 나와준다면 주가에 일단 큰 폭의 하락세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만약에 이것이 약간 뛰어오를 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좀 약간의 등락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봐야 될 주식들이 있습니다. 튜즈데이 있죠. 자, 화요일에 보셔야 될 것이 코카콜라 보셔야 되겠고, G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로키드 마틴 한 요 정도, 3M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 즉 말해서 AI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웬즈데이 있죠. 요때는 보시게 되면은 지버노바, 요람에 벌티브 이런 것들 전부 다 AI고 다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 전력하고 냉각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테슬라 봐야 되겠고, 그 다음 IBM 요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시고 있고, 또 램 리서치 있죠.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더스데이 봐야 될 것이 허니웨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정도, 그 다음에 인텔 꼭 보시고, 자, 요 정도는 일단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AI고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어닝스콜을 나타내고 있는지, 대표들이 어떤 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체킹을 해보시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에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은행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정말 신용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것들, 또 중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는가. 자,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탁골 냈다가 또 다시 100%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 다음 정량적인, 그렇다면 10월에 변동성이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지,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이 일어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지역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신용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바퀴벌레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조금은 대차 대조표 위험하면서, 자,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그것까지 갔다가 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의 재발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에펙 참석에 지금 경주에 오니 안 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대두가 일단 수출이 안 되면서 식용유까지 수출 안 하겠다.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마모되어 있는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급락 조정이 또 있었죠. 여러 가지 레버리지 때문에 이런 것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거의 다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1.7% 정도의 주간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6,750에서 6,550 이런 박스권에서 두 번 테스트를 받으면서 일단 바닥은 조금은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S&P 500의 지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지난주 초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컨센서스 강세론을 지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AI가 투자가 호황이 되고 있다.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경제를 갖다가 유지할 거다. 연말에 실적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늘에 내린 권리들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죠.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피어 앤 그레드도 상당히 낮아졌고 안 좋아졌고, 자, 극도로 일단은 지금 이제 두려움도 많아졌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것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순효과를 본다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한 3% 약간 못 미치는 완만한 하락세는 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잠깐 안 좋은 것이 불안감이 좀 고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거기다가 저변동성이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역사적으로 높았던 주식 비중이 조금은 매도세가 많이 나타났다. 자, 오클로라든지 아니면 양자 주식들 좀 안 좋은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으면서 일부 차익 실현들, 자, 그다음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서 조금 많은 옵션의 만기 쪽으로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주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세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액 자산의 고객 중 주식 비중이 한 64%까지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는 2021년도 말에 세운 20년 만에 최고치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펀드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클라이언트 에쿼티 알로케이션이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저번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상당히 일단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롱숏 헤지 펀드 있죠. 4월 조정에서 저점에서 초기 급등을 대부분 포착하지 못해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고객들 사이에서 사이클 최고치 중에서 총 레버리지, 순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지난주까지 대체로 제휴임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또 상당히 많이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총 레버리지하고 지금 이제 넷 레버리지, 이렇게 순 레버리지, 그 총 레버리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또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4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글로벌 주식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그래서 매크로 공매도 규모가 크게 증가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전히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시장이 지난 2주 동안은 일부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로 인해서 10월로 접어들면서 기술적인 지표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념일, 그 다음에 이정표가 겹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은 좀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주년이 막 지났다는 겁니다, 강세장이.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3주년이 지났다는 말은 AI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주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연평균 한 2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고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볼 것은 4월의 관세 공포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S&P 500이 처음으로 6,666을 돌파했죠. 그래서 또한 3월에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일단 매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 요거 자체가 추세를 갖다 완전히 변화시키진 못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추세가 갈 때는 추세가 한 방에 오를 땐 계속해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갈 때는 펀더멘털 완전히 꺾이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상당히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지 이거 자체가 하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빅스 주식에서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월 16일에 상당히 일단 공포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 좀 꺾이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20.78로서 아직까지 약간은 올라와 있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한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 주수가 계속해서 20 미만에 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했을 땐 시장이 불안전한 거품 국면으로 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주가와 함께 변동성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99년도에 불안전하고 불규칙한 흐름이 이러한 현상을 주도했는데, S&P 500 지수가 20%, 나스닥이 85%가 급등한 동안에 CBO의 변동성, 빅스 지수는 거의 20m로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또 무시는 할 수 없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단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신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물론 이렇게 신용이 나타났던 첫 번째 이유는 비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일단 느슨했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상당히 느슨하고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신용이 많이 안 좋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사적 신용 영역의 불투명한 그런 구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신용 전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도와 관련해서 실제보다 더 많은 허위 공보가 있었지만 다른 것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일단 없다고 판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쪽에서 제프리 파이낸셜 이런 것들의 가격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많은 투자가가 기업 부채가 조금은 없지 않았나, 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안도감이 조금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용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 사이클이 악화 조짐이 있다면 주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연준이 올바른 이유로 금리를 더 인하하면서 여전히 견실한 경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이런 것들이 있자면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급격하게 내리지 못하죠. 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세장을 갖다 유지하게 되려면 몇 가지, 일단 여러 가지 역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를 본다면 고립된 상업 신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약세가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여전히 건전한 기업 신용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격차가 있다는 것들. 자, 두 번째는 GDP 추정 모델을 봤을 때는 추세선을 상회하는 성장률이 있다. GDP는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조금 일단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GDP와 고용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고립된 상업 신용과 건전한 기업 신용 지표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디를 택해야 될지, 그런 것들. 세 번째는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본다면 재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이 위험 회피 자산인데 최근에는 주식 가격 상승, 정부 부채 과잉, 신뢰도 낮은 미국 달러, 기술 열광에 따라서 움직이는 암호화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멘텀 거래 및 보편적으로 분산 투자로서 받아들이면서 아무래도 금 가격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의 격차들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택해야만 우리가 강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를 체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요일날 온스당이 지금 4,38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한 100달러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게 조금은 안도감을 주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금 가격이 더욱더 많이 하락을 할지 아니면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일단 하락세는 있었죠. 자, 아무래도 이베리 이평선과의 지금 이제 이익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스토키스링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고,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380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 기간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클리로 본다더라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판에 슈팅이 나올 때는 조금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가기는 위험 부담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일단 조정이 보존폭이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지난주에 있었던 밈 있죠. 밈과 같은 그런 회사들 있죠. 아이온큐라든지 지금 리게팅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는 한 20% 정도 이상을 하락했고, 그 다음에 로빈훗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만에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형주의 핵심에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락할 때 대형주도 같이 하락했으면은 좀 큰 폭의 지금 이제 하락세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주식들만 하락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형주들은 크게 일단은 요동치지 않았고 약간씩 올라갔던지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랬던 이유는 어디까지는 아무래도 앞으로 발표될 그런 실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팩세스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한 8% 정도 이익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그니피션트 같은 경우는 14.9%, 나머지가 한 6.7%로 지금 이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만큼 이제 M7에 많은 그런 이익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 이익 예출,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은데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하락할 수 있다면 그 하락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나쁜 징조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강세장은 투자자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 끝난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시장 심리로 본다면은 모두 다가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자, 그때 갈 때는 조정을 거치면서 내려갈 수가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개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주시장에서 하락이 열성적으로 매수한 그 자체가 나쁜 징조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니고 만약에 기관 투자가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개투들이 일단 지금 이제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매수로 몰빵을 들어간다. 자, 그건 조금은 의문시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21년도 1월 27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단 시장에 상승폭이 많았던 자체가. 그래서 빠르게 요번에 일단 서둘러 매도에 나서는 대신에 빠르게 일단 반등에 적극적으로 베팅했던 것들이 요번에 장세의 개인들이 했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27일이 게임스톱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밈 주식의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달했던 날에 약간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일단 좀 개인들이 큰 폭의 돈이 들어왔다. 그거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이 또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시장이 하락시 매수사 역발상의 지표죠. 근데 역발상 이론에 따르면은 시장 고점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하락을 갖다가 매수 기회로 여길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저점은 투자자들이 어떤 상승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시장이 모든 상승을 매도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온 문제가 없는데, 자,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뭐 한 번에 일단 다 몰빵을 한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차츰차츰해서 분할 매수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런데 일단 한꺼번에 일단 몰빵했을 때 그런 거는 좀 단기 고점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역발상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저점 매수 신뢰지수 있죠. 요걸 계산해 왔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맺는 개인 투자가들 비율을 갖다가 측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듯이 하이스트 있죠. 하이스트 했을 때 10% 정도 가장 크게 일단 상승했다가 꺾일 때 있죠. 그렇게 꺾일 때, 자, 그때 수익률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때 수익률은. 자, 그런데 로이스트 냈을 때 있죠.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좀 더 많이 하락했을 때, 자, 그럴 땐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도로 있어서, 자, 1개월, 그 다음 3개월, 6개월, 12개월 봐도, 자, 그 정도로 일단은 하락한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지, 꺾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갈 확률은 조금은 적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 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아무래도 분할 매수해서 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지,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담기는 조금은 거북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매수할 때도 분할이고 매도할 때도 분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신뢰지수 자체가 시점을 갖다 몇 달 지연을 해서 지수를 업데이트 한다는 점에 유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10월에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매수 열평이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저점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체가 폭락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해서 매수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로빈후드 데이터에서도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정 날짜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평균적으로 다음 달에 시장보다도 5% 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폭락할 때 그때 일단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다음 달에 시장보다도 조금 더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 과거 사례가 최근 투자가들의 행동이 시장 약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장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 강세장의 폭발 국면에서는 극단적인 저점 매수 행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내려간다. 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겁니다. 많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저점인지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서 여기가 저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 있다가 바로 반등이 될 수도 있겠고 좀 내려와서 또 반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부 일단 조금씩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고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알 수가 없죠. 여기가 고점이 될지 들어가서 여기가 고점이 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좋죠. 근데 내려가서 또 반등할 수가 있다. 근데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정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자체가 조정이 아니고 하락으로 보면은 매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으로 보느냐 하락으로 보느냐,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앙은행들도 포모로 일단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을 중앙은행 보유자산의 핵심적인 유동성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시고일 수 있는데, 자, 쉬었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죠. 금값도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땐 조금씩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에서 한 10%는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의 중앙은행은 금이 비축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가격대에서도 불구하고 금은 꾸준히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산 투자의 안정성, 그 다음에 보유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지속적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 변동하는 금리 전망,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에 대해서 어떤 정부라든지 금융 시스템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 자산의 핵심적인 유동 요소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값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빠진다면 조금씩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금협회가 10월 3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8월에도 전 세계 금 보유고를 갖다 19톤이나 늘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기록적인 최고 가격이 중앙은행들의 매수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매수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중앙은행 전체가 금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가격에서는 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갈 때 이제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이거 자체가 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일단 8월 달에 들어와서도 좀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고 있는데 파란 게 사는 거고 밑에 이제 검은 게 파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고는 있는데, 자, 이때보다는 2023년도죠. 이때보다는 지금 이제 좀 적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자체가 금 매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포모에 대해서 면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자, 금 가격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금을 갖다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본다.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한 8,133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절면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한 2,300톤 정도 갖고 있다. 그 일본이 한 845톤 정도 가지고 있고, 뭐 한국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단은 담고 있는 것이 금 쪽으로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 가까운 미래도 금시장에서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일부의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제재 방지 자산으로서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준비 통화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금을 갖다가 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올라와서, 자, 금값이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은 받겠지만은 그 조정은 하락이 아니다. 자, 그거 자체 내려오면은 파칠 세력이 누가 있느냐? 중앙은행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상승 많이 올라왔죠. 그때 한 달 정도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자,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 그렇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 지표가 아니고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맞는데,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이평선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평선으로 봤을 땐 200일선과 지금 이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약간의 눌림목은 나sul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다른 약간의 차익 매물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주봉 차트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1선은 깨지 않고 있는 모양이 있죠. 20주선은 10주선 약간 깨지고 있고 20주선까지는 내려왔다. 주봉에서 본다면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은 내려오면서 지금 50 근처까지 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 한 주라든지 두 주 정도는 기간 조정 아니면 실적이 있자면 다 지금 주가는 반등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S&P 500 지수다. 지수가 먼저 보고 그 다음 반드시 일단은 개별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지수가 나쁜데 내 혼자 종목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수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일선, 51선 약간 깨지면서 옆으로 눕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일봉상에서는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00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6,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이 조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자체를 좀 길게 보시면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뭐 차트를 보기 나름이니까 헤드앤숄더가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까지 가는 것은 6,500을 강하게 깰 때 그렇게 되면 또 헤드앤숄더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옆으로 눕는 그런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는 저번에 봤으니까 일봉 차트만 한번 보시죠. 요 라인대 있죠. 405불선. 자, 요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라인대 있죠. 자, 그걸 갖다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빠졌을 때도 지금 곧 저가를 본다면 저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411불, 즉 400불대는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400불대가 어느 정도 강한 지금 이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큰 폭으로 빠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긴다면 그렇게 빠지겠죠. 그럴 때는 조금 더 하락세가 깊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400불대에서 나는 놀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놀면서 다른 게 아니라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때 그때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물량들 좀 받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브로더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더컴을 일단 일봉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쌍봉이다 이렇게 해서 꺾인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박스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봤을 때 지금 이제 브로더컴이 그렇게 꺾이면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다면 조금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근본적인 펀더멘탈. 자, 두 번째는 200일선이라든지 100일선, 50일선 위에 있죠. 정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조금은 기다리시고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이 있죠. 그래서 325불대입니다. 자, 고를 때가 이렇게 변동성이 될 때는 이런 게 잘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있죠. 고를 때 조금씩은 담아갈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2불이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일단 좀 쌍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조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단타로 일단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월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클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은 봉보다는 큰 봉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20주선이나 이런 것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테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테 주봉 차트에서 4주 연속으로 지금 이제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폭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약간의 꺾일지, 자 그런 것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커머셜 쪽에서 상승폭이 30%, 35% 이상이 계속해서 나와주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가서 좀 눕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옆으로 눕고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올라가려면은 중요한 건 요번에 성장성이 계속해서 받침이 돼야 된다. 자, 요번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저렇게 꺾일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65불 때, 그 다음에 2차로 본다면 60불 때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모습에서 약간씩 분할 매수, 그 다음에 가장 일단 조금 더 내려온다면 54불 때까지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60불 때까지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스토캐스틱도 바닥권에 와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씩은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길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스토캐스틱 이런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잡아서 길게 보면서 들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씩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본다 하더라도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신 분들 안에서는 주봉이 있죠. 주봉이 좀 많이 꺾일 때 있죠. 이렇게 50 미만으로 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잡으면은 상당히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자, 그까지 또 안 내려오면서 또 바로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불 때는 조금 일단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고, 그 다음 좀 더 빠진 다음에는 54불 때, 자, 고를 때 조금씩 들어가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길게 보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까지 깨지면서 직전 저점까지 깨버리는 그런 모양이 있죠.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 하락세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되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일단 들어가실 분들 한해서는 10만 불대를 갖다가 저점으로 보고 하실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상에서는 바로 반등하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좀 만약에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여기가 될지, 여기가 지금 1차적인 하락인지 여기가 2차적인 하락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주가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금 올라갈 때 있죠. 그런 거 보고 사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사시자.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이 확실치 않고 나는 빠져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 가격이면은 가능하겠다. 그런 분들은 뭐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뭐 10만 불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10만 불대를 완전히 깨면서 주가 자체가 폭락한다. 뭐 비트코인이, 자,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씩의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일단 쌍바닥의 개념도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는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보신 분들 한해서는 자,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 길게 안 보신 분들 안에서는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돌아나간 후에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역별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 이제 2.2달러라든지 그 위에서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된다. 자,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옆으로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만큼 내려간 폭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선은 일단 지지받고 있죠. 일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고, 21선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이런 것들을 팔 때가 아니다. 자,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클러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러는 PB 레이쇼를 통해서 조금은 과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쫓아가서 잡는 거는 좀 그렇고, 좀 내려오면은 그때 좀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내려왔을 때, 자, 그럴 때는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그런 가격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아가야 되겠고, 뭐 있는 분들 한해서는 많이 올라왔을 때는 10에서 한 15% 정도는 익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조비 한번 보겠습니다. 조비는 좀 쌍봉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고, 요거 자체도 좀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요런 때 있죠. 12불 때, 자, 고를 때라든지 13불 때, 자, 고를 때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담으셔서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라인 때는 지켜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그 라인 때를 강하게 깨버린다면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흘러내리겠지만은 요 라인 때 정도에서는 매수의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신에 있는 분들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식이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로켓랩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본다 하더라도 200일선과 다 정별되어 있는 상태 있죠. 아직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등락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따져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직까지 추세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 이런 것들을 길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가 꺾인 거 없죠. 자, 일단 들고 갈 때 이렇게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경제업체 팰콘9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만 아시면 되는 거지 하루하루 일비일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일단 쓰리봉으로서 주가 자체가 좀 안 좋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점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점도 계속해서 일단 지금 모습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박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시총이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는 거기 머무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260불대라든지 270불대 가격이 깬다면 조금은 내려오겠지만, 이렇게 갭으로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후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것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고무도박질 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가가 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부담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셀레스티카 한번 보겠습니다. 셀레스티카 역시도 EBL선이나 이런 게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매출과 이게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5.5달러에서 13.40달러, 여기도 마찬가지로 11.54에서 22.74까지 올라가고 있죠. 일단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진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큼 되고 있고, 그 다음 정말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단지 차트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오늘 팔고 싶고, 내려가면 팔고 싶고, 올라가면 사고 싶죠. 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200일선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체킹하자고 제가 차트를 보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하든지 아니면 저걸 먼저 보든지 하든 간에, 자, 테크니컬 봤으면 반드시 펀더멘털로 돌아가셔서,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요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서 매수 매도를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크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조금 익절을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는 또 살 필요 없겠죠. 내려올 때 사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크리도 역시도 길게 본다면 다시금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와서 약간은 쉬고 있겠지만은 그 쉴 때 우리가 좀 담아가야 되겠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아직까지 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크리도에서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셀레스티카, 크리도 이런 것들 전부 다 AI하고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AI가 가면은 얘들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케이블을 팔고 있는 회사니까, 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AI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겠죠. 다른 업종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자기 혼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비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비우스도 길게 보시면 뭐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꺾였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 150불 정도 봤는데 140불대에서 아무래도 조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서 바로 반등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가운데 있다. 시간과 기간 조정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약간씩 반등될 때마다 조금씩은 익절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많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또 다음은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라가기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씩은 익절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있는 분들 한해서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완전히 팔고 떠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일부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또 갖고 계시다가 내려오면은 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돌파되면서 10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파가 완전히 안 됐다는 거겠죠.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를 갖다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EPS 양전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들고 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지 체킹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힘스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죠. 40불에서 70불까지 있는데 어제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랬던 하락의 이유를 본다면 CEO가 1100만 달러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금화했는데 요거 자체는 일단은 지배정권에 매각하는 규칙이 있죠. 10b5-1 그게 따라서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 계약에 따라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물건을 털고 나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가 사전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진다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40불대 가까이 오면은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제타 한번 보겠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는 일단 18불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데, 자, 200일선 위에 와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이런 데서 바로 일단 치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자, 2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꺾이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될 때도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가다가 자, 다시금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 것들이 추세 라인대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실적 발표 있죠. 요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때다.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야 때 25불대 있죠. 이렇게 갭으로 뛰었던 고라인대. 자, 고라인대가 지켜지는지 보아야 되겠고, 고라인대를 만약에 강하게 내려온다면 좀 주가는 좀 더 하락세가 짚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금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좀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여기서 일단은 지지가 될지. 그래서 지금 25불대가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폭에 지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좀 매수 관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차트 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에서는 나쁘지가 않는데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다. 모멘텀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0일선이 일단 지지가 돼주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셔서 조금씩 들어가시고 깨진다면 조금씩의 더 분할 매수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 돌아 나간 후에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먹을 때는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올라가서 타고 있으니까. 근데 많이 먹는 분들은 아무래도 밸류션을 통해서 주가 자체가 좀 빠질 때 들어가서 길게 보신 분들이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모멘텀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현재로서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